지금부터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 속에 복장 터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충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한번 검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옵티머스 부실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에게 검찰은 국민한테 충성하느냐, 추미애한테 충성하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성윤이는 국민에게 충성한다고 답한 내용인데요.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이성윤의 답변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이 사람, 정권 바뀌면 10중 8구 가장 먼저 큰 고초를 겪게 될 거라 장담해 봅니다. 또 추미애 아들내미 서 씨의 군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주혜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던 김관장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이렇게 부실한 불기소 결정은 처음 봤다면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휴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이것이 수사 내용에 정확히 조사가 돼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장교는 2017년 6월 21일에 서일병에게 정기휴가 사용 승인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원장교는 6월 25일에야 처음으로 서일병하고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디지털 포렌식도 제출했다며 21일에는 통화 기록이 없는데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를 내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관장 서울동부지검장은 굉장히 과하시다면서 지원장교가 사회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포렌식 부분은 자기가 포렌식을 했는데 일부를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포렌식하면서 왜 사회 때 진술을 번복하고 어떻게 모면하는지 다 나와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재차 언성을 높여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양자의 진술이 다를 때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서일병이 본인이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서일병 핸드폰 포렌식에 6월 21일에 지원 장교랑 통화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없다고 하셨죠? 예. 분명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통화를 안 한 겁니다. 그거는 통화를 안 한 거고요. 아니 그 당시 그리고 포렌식이 안 나왔대서 안 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거. 예, 그 다음에 6월 그러면 그 지원장교가 개인적으로 제출한 포렌식 예. 거기에 분명히 뭐 지우는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럼 검찰에서 이미 제출 받아서 포렌식을 하십시오. 포렌식을 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워져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 포렌식을 저도 변호사 생활 해봤습니다. 포렌식으로는 웬만한 것이 다 모든 것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21일에 서일병과 지원장교의 통화 내역이 없다. 이거는 방금 얘기한 그 승인했다는 그런 통보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실 수사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지검의 이 수사는 봐주기 수사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저는 봐주기 수사 이런 데 동의하기 어렵고요. 분명히 포렌식 결과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서일병의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런 결과다. 네, 맞춰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가 특검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0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라임, 옵티머스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5.0%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20.3%에 그쳤습니다. 잘 모름은 12.7%였습니다. 현재 라임, 옵티머스 로비 의혹은 당초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권력형 게이트가 되는 듯했으나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이 옥중 서신에서 현직 검사와 야당 인사에게도 로비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추미애가 라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면서 수사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의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헌정사상 세 번째 이루어진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기 전략의 제보자 검언 유착 경우처럼 라임 사기 핵심 피의자의 입장문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에 윤한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미애 장관이 올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사기 피의자를 협의해가지고 사기 피의자하고 협의해서 구속된 사기 피의자 그 옥중에서 편지 쓴 게 수사 기법입니까? 우리 중앙지검장님 한 말씀 한번 해봅시다. 그게 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까? 저는 옥중 편지를 예? 써서 수사기법이라는 그 사기 피의자 말을 듣고 보세요. 강기정 전 수석도 법정에서 5천만 원 줬다고 할 때는 사기꾼이라고 하다가 또 옥중 편지를 보고서는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 5천만 원 받았다는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검찰이 사기 피의자 옥중 편지 쓰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정말 우리 검찰 조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여러분들은 권력이 잘 보여서 출세할지 몰라도 1조 6천억, 5천억 받아서 본인이 잊어가는 거죠. 그 국민들을 지켜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이 답변하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검찰이 바르게 수사하라는 취지에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21일 추미애가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재인은 추미애의 망나니 칼춤에 부하뇌동하지 말고 추미애를 즉각 경질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추미애는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세 번째 지휘권을 발동했고 이날은 윤 총장의 검찰이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고지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성명에서 국민을 기망한 것은 대검이 아니라 사기 피의자의 편지 한 통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망나니 칼춤 추는 추미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미애는 지금 권력에 눈이 멀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검찰 개혁을 핑계삼아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지우고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마음을 얻어보겠다는 작전을 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곤모술수라며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 결국 수사 방향이 바뀔 것이고 박수치는 건 라임 사건 주범과 그 배후 세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이 특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검 제안을 수용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청주지검 형사 1부 정희도 부장검사 역시 21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관련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총장을 공격해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희도 부장은 국민의 비난 중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정권과 검찰의 관계였다. 정권의 신여,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난이 그 무엇보다 수치스러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앞으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정희도 부장은 최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감찰 착수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국외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고 이후 전 서울남부검사장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 다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했습니다. 정희도 부장의 글에는 여러 검사들의 실명 댓글이 달렸습니다. 총장님의 모든 뜻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무도함 속에서 꿋꿋이 검찰과 후배들을 위해 버텨주시는 총장님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힘내십시오. 외부의 어떤 압력과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작 총장님의 외롭고 힘든 싸움을 지치게 만드는 건 서슬퍼런 정치 권력에 움츠려들어 결기와 당당함마저 잃어가고 있었던 저의 나약함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다. 정희도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다. 같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부터 탈원전 정책을 위해 벌어진 경악할 소식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조기 폐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자중개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은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은 에너지 정책 혼란,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탈원전 정책 라인으로 불리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박원주 전 에너지자원실장,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 등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을 향한 사형 선고라는 말도 보탰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탈원전 정책 라인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의 법적 책임이 있다면 퇴임 이후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에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는 걸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43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데서도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문서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선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이끌어낸 감사원장의 고군분투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좌파 정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무리들은 감사원의 감사에 어떠한 방해 시도를 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한밤중에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산업부에 이를 통보하며 감사 대상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은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 직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문서를 포함해 이메일, 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 저장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산업부는 감사원이 청와대 협의 문건 등 월성 1호기 관련 최근 3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소송 동향 등 일부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3일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는 누락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2019년 12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무실이 비는 시간을 골라 일요일 오후 11시 24분부터 2일 오전 1시 16분까지 2시간 가까이 월성일 호기 관련 자료 총 122개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부에 중요하고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우선적으로 삭제하되 복구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을 수정한 뒤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삭제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자 Shift, Delete 키를 사용 단순 삭제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아예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 자체를 지웠습니다.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총 444개의 삭제 문서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324개의 문서 내용을 복구했습니다. 120개는 내용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에 필요하면 증명서, 변명서와 함께 그 밖의 관계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은 그 소속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공무원과 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 삭제로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농협 강문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항상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